네, 안녕하세요. 첼시 슈림프입니다. 오늘은요, 첼시의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유망주. 몇 년 전부터 봤는데 아직도 이 나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남자. 덴마크의 뒷문은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지만 첼시의 뒷문에서는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남자. 첼시의 등번호 4번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선수 시즌 리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의 플레이어 프로필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이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고요. 포지션 센터백, 국적은 덴마크입니다. 생년월일 96년 4월 10일생, 생일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23세입니다. 키 187에 몸무게 82kg, 센터백 치고는 다소 마른 체형이고요. 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적료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브랜비 U17에서 첼시 아카데미로 넘어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적료 없이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첼시에서 유스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입니다. 주급은 8만 파운드 받고 있는데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100% 주전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선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 싼 주급도 아니에요. 특이사항을 몇 개 적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19살, 20살 때가 커리어 하이였다는 점입니다. 멘셴글라드바흐에서 2년 동안 임대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크리스텐센의 폼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각에서는 마치 훈메스랑 크리스텐센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굉장히 준수하게 보여줬던 크리스텐센이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게 바로 19살, 20살의 크리스텐센이었고요. 이때 너무 어린데다가 경기력도 워낙 좋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도 크리스텐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바르샤의 타깃이었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다 보니까 첼시 팬들은 굉장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첼시로 임대 복귀를 해서 콘테 감독의 스쿼드에서도 실제로 중용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사리 감독 시기에는 약간 주전을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번 시즌 램파드 감독 체제에 와서 리디거는 부상당하고 루이스는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크리스텐센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었던 19-20 시즌이었습니다. 바르샤의 타겟이었던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간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때 바르셀로나가 첼시랑 크리스텐센이 재계약을 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의 타겟인 크리스텐센이 첼시랑 재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를 띄운 적이 있는데, 그때 바르샤 팬들의 반응은 우리가 얘한테 왜 신경을 써야 되지? 우리가 이런 기사 왜 봐야 되지? 얘가 우리 타겟이었어? 약간 이 정도의 반응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웃프죠? 크리스텐센이 좀 좋은 선수였고 바르셀로나가 실제로 노렸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기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는 아쉽긴 하죠. 그리고 매년 점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기대를 첼시 팬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적시장 평가액은 언제나 그렇듯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3천만 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400억 원이고요. 네, 넘어가죠. 지금 현재 크리스텐센의 스탯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전까지 크리스텐센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탯 보니까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크리스텐센의 수비 스탯입니다. 태클 경기당 2.1개, 클리어링 경기당 3.1개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쳐봤는데, 자,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얘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센터백 57명 중에서 몇 등인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태클 개수가 2.1개, 경기당 2.1개는 이 57명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텐센의 좋은 기록은 드리블 허용 개수가 경기당 0.3회에 불과한데, 이 기록은 최소 드리블 허용으로 전체 57명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그런데 또 크리스텐센의 약점도 수비 스탯에서 나오는 게 클리어런스가 3.1회입니다. 저는 한 경기에 3.1회 클리어런스를 보여주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57명의 센터백 중에서 클리어런스로 뒤에서 세 번째 55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입니다. 크리스텐센 뿐만 아니라 주마, 리디거, 토모리 전부 다 지금 첼시의 센터백들이 클리어링에 그렇게 능한 선수들이 아니란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그런 클리어링에서의 아쉬운 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경기가 지금 에버튼 경기인데, 이때 주마의 클리어링 미스, 그리고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도 좀 경합 미스, 클리어링 미스가 나오면서 칼버트 루인에게 쉽게 두고 단점이 첼시의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실점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다음으로 볼 건 크리스텐센의 패스 스탯입니다. 패스 스탯은 굉장히 눈에 띄게 좋습니다. 90.1%의 프리미어리그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0.9%인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텐센이 프로 데뷔한 이후에 풀 시즌 통틀어서 패스 성공률이 90%가 안 됐던 시즌이 1년도 없습니다. 단 한 시즌도 없습니다. 그만큼 패스적인 면에서는 크리스텐센이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패스면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패스를 시도하는 개수가 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텐센이 패스를 그냥 단순히 쉬운 패스만 많이 해서 패스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전진 패스,
전환 패스, 침투 패스 다 잘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른발로 공을 예쁘게 다룰 수 있는 센터백인데 비교적 그런 자신의 장점에 비해서 패스 개수 자체가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크리스텐센이 자기의 장점을 조금 더 10분 발휘하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더 빌드업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팀에 관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나가서 야 나한테 공 줘! 리디거 형 나 줘! 자신있게 얘기하고 받으면 자신있게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당 패스 횟수가 지금은 49.1이라고 나오는데 60회 정도까지 늘어나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으로 베스트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크리스텐센이 뭐 골을 기록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잘했다 막 이랬던 적이 잘 없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꼽은 경기는 울브스전이었습니다. 울버햄튼과 5대2 승리를 거뒀던 경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첼시 최연소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에이브러햄, 그리고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던 토모리, 마지막 5번째 골을 기록했던 마운트까지 첼시의 젊은 선수들이 많이 활약했던 경기였는데 이날 크리스텐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클리어런스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크리스텐센의 클리어런스 개수는 8개에 달했습니다. 8개면은 거의 리그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기록하는 클리어런스랑 비슷한 횟수인데요. 이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이날 정말 황소처럼 와다다다 밀고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와다다다 첼시 수비가 다 뚫리는 와중에 크리스텐센 선수가 마지막 수비를 해내는 모습인데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압박이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클리어링까지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첼시 선수들을 비롯한 크리스텐센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어낸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리하게 빌드업을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터치라인 바깥으로 안정적으로 걷어내고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는 게 첼시가 실점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거란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베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오버뷰 총평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르쿠스 알론소가 7.75점, 리디거의 6.5점, 케파가 4점을 기록했고요. 과연 크리스텐센은 마르쿠스 알론소의 점수를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력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10점 만점에 6점 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완전 못했다라고 욕을 먹을 만한 시즌은 아니었습니다만 크리스텐센이 분명히 기대치에 비해서 못 커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선수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잘하겠지? 올해보다 내년 좀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텐센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못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못하고 계속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완전 비난할 만큼 못한 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기대되는 그런 성장세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부상 이력 같은 경우에도 6점을 줬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시즌 중반기에 한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5경기를 연속으로 빠진 적이 있는데 근데 이 기간이 사실 리디거가 장기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을 때였고 크리스텐센도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토몰이랑 주마왕 가지고 센터백 라인업을 꾸려야 했던 첼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부상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근본은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비교적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이 선수가 와 근본 있다 막 이렇게 할 만큼 딱히 뭐 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텐센의 근본은 일단 기본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머리에 물 안 들이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일단 링가드 보세요. 링가드 같은 선수들은 시끌벅적하죠. 포그바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그쪽 팀에 그런 선수들이 좀 있는데 축구력은 딸리고 머리는 화려한 뭐 이런 선수들이랑은 다르게 그냥 단정한 곱슬머리, 자기 어머니가 주신 그 머리 색깔 그대로 신체발부 수지부모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몇 년째 고수하고 있는 크리스텐센의 머리는 근본을 그대로 입증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선수가 첼시랑 재계약했을 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첼시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세계 최고랍니다. 저는 이렇게 야망 있는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앰비션이 있어야 그 목표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에 비례하게 성취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높은 선수들은 언젠가는 포텐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야심이 있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할 나이가 다 지났다, 성장판은 다 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24살, 25살, 26, 27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점점 단점을 보완하고 기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팀에서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크리스텐센 선수도 이제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되겠다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가성비인데요. 10점 만점에 7점을 줬어요. 막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죠. 왜 이렇게 줬냐면 1억이 넘는 주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텐센 같은 센터백은 주전 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좀 1억 아래쪽에 주급을 받아가면 베스트예요. 근데 크리스텐센이 워낙 맨싱글라드바에서의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첼시랑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주급 협상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주급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센의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687에서 평균을 내보면 6.75점을 기록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텐센의 다음 시즌 행보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텐센의 다음 시즌 행보는 지금 첼시에 있는 센터백 자원,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자원, 내년에 나갈 자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면 르디거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 쿨리발리, 아케, 루이스 덩크 이런 선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첼시에 있는 자원이라면 주마, 토모리 같은 선수가 현재 스쿼드에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들의 거취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센터백 영입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센터백 영입되고 토모리가 임대를 가는 경우, 세 번째는 센터백 영입되고 토모리는 잔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크리스텐센의 입장을 좀 살펴보죠. 센터백 영입이 없을 경우, 그럼 이번 시즌이랑 똑같습니다. 리디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백포에서 나머지 한 명의 스토퍼 자리를 주마랑 크리스텐센이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텐센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이유가, 주마는 피지컬이나 공중볼 능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텐센은 빌드업이나 패스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램파드 감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축구 자체가 빌드업 축구, 센터백부터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마보다는 크리스텐센이 일반적인 경우에선 좀 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도 경기가 거듭될수록 주마보다는 크리스텐센이 더 위에 있는 옵션이라는 게 좀 증명이 됐고요. 첼시 팬들은 수비력은 주마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크리스텐센을 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램파드 감독은 크리스텐센의 빌드업 능력에 좀 기대를 걸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시즌에도 비슷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센터백 영입 후 토모리가 임대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리디거와 새로 영입된 센터백이 주전을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전들이 자리를 비울 때, 부상이나 징계라든지 이런 경우들로 자리를 비울 때, 혹은 로테이션 자원이 필요할 때 3번에서 4번 옵션으로 주마와 크리스텐센이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램파드 감독의 선택은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빌드업이 필요하냐, 피지컬이 필요하냐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크리스텐센이나 주마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입니다. 센터백이 영입이 되고 토모리도 잔류를 하게 될 경우에요. 자, 이러면은 크리스텐센은 입지가 되게 애매해지죠. 어쨌든 피카요 토모리 선수는 지금 첼시에서 장기간을 놓고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램파드 감독이 잉글랜드 유망주 선수들에 대한, 그리고 아카데미 그레주에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주마랑 크리스텐센에게 돌아가는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마, 크리스텐센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이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게 된다면 주마가 먼저 확실하게 내가 밀렸다라는 걸 느끼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주마가 나갈 것 같냐? 일단 나이가 주마가 한두 살 더 많아요. 그리고 빌드업 축구, 앞서도 말씀드린 램파드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에 크리스텐센이 조금 더 부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크리스텐센이 백스리 경험이 많습니다. 일단 램파드 감독이 플랜 B로 백스리를 계속 들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라는 백스리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풀백 자원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도 공격력이 뛰어난 풀백이기 때문에 백스리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첼시라는 팀 자체가 백스리를 사용하기에 그렇게 뭐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백스리가 하나의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백스리의 중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본 적이 있는 크리스텐센이 주마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경쟁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선수들의 영입이 많이 되더라도 크리스텐센은 아무래도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한
가지 제가 크리스텐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1번 옵션이 루이디거, 2번 옵션이 영입된 센터백,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황에서 크리스텐센은 이 1번과 2번의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란 겁니다. 자신의 입지인 3번, 4번 땜빵 센터백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크리스텐센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텐센 내년에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드디어 수비수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수비수가 아니라 미드필더의 등번호로 넘어왔죠. 4번까지 했으니까 5번 선수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슈바!